자,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면접의 채용 절차라든가 그 면접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마지막으로 그 면접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번에는 11주차 실전 면접에 돌입했을 때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접 준비 과정에서 그 첫인상에 관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그 면접 자세에 대해서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공부해 보시고, 또 면접 복장도 역시 중요합니다. 면접 복장을 점검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과연 우리를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 면접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면접할 때 그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면접 전에 준비 자세인데 그 첫인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첫인상. 첫인상의 비중은 사실 굉장히 크다 볼 수 있는데, 이 첫인상이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오해를 하시는 게, 얼굴을 미남 미녀의 기준으로 첫인상을 보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첫인상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인가, 우리 회사가 지금 필요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부분은 일단 신뢰감을 줘야 되고, 신뢰성을 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좀 자신감 있는 모습. 즉, 자신감은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은 의지, 또 열정,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모델을 뽑는 시험이 아니고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첫인상이라는 부분은, 즉 직무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면접관이 봤을 때 처음 면접 지원자를 면접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그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비중이에요. 아무래도 면접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각적 이미지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죠. 대략 한 55% 되네요.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 어조나 억양에 대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대략 한 7% 정도 나타났어요. 또 시각적 이미지가 55%도 지금 큰 비중인데,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얼굴과 눈빛에서 나온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즉, 대부분 시각적인 내용과 청각적인 내용이 다 합해서 대략 한 9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을 처음 봤을 때 당당한 어떤 태도와 신뢰성 있는 표정, 또 어떤 당당한 좀 자신감 있는 제스처, 내지는 목소리도 좀 평소 때보다 한 톤이나 두 톤 높게 해서 면접관이 들어도 좀 뭐랄까요, 이 기를 느낄 수 있게, 또 면접 지원자들과 면접관이 나란히 그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어떤 기를 느껴져요. 기를. 아, 이 친구가 준비된 인재구나. 아,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았던 인재구나. 아,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이미지 메이킹. 사실 이 면접까지 올 때는 그 전에 서류라든가 필기시험, 뭐 전공시험 보고 다 통과돼서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관문이 사실 인사 고과를 따졌을 때 추후에 이 면접에서 사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필기로 사람을 잘 못 골라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필기나 서류는 그냥 적격 평가, 적부 평가, 즉 어느 정도의 그 객관성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 단계만 넘어서면 이제 어, 이미지, 즉 면접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또 자기소개서도 서면으로 보다가 아,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렇게 보였구나. 한번 확인해 보자. 한번 깊숙이 한번 우리 면대면 대화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이 면접이라는 게 사실 답이 없고,
어렵죠. 하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쉬워요. 면접을 한 번 붙으면요. 한 번 붙기가 어렵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또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갈 때까지 면접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 전에 즉 호감을 주는 첫인상에 대한 공략법이에요. 자, 이거 사진을 보면 어떻게 호감을 주나요? 일단 뭐 찍어봤는데, 자, 일단 스마일 전략. 이게 면접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떨려요. 떨리고 또 옆에 경쟁자들이 있으면서 이제 대기를 하잖아요, 밖에서 쭉. 그러면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긴장이 돼가지고 경직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대로 표정에 드러나서 잘못하면은 면접관한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긴장이 돼서 나타난 표정인데 오히려 이게 화가 나서 온 사람인가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미소를 띠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실없이 막 웃는다는 게 아니고 살짝 미소를 머금 표정, 기분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연습을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웃는 거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색해요. 그죠? 실없다. 어? 좀 뭐랄까요? 어, 사람이 웃는 거에 대해서 음, 좀 허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근데 항상 웃상이래. 웃는 얼굴은 다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라. 개방적인 태도는 뭐냐면 이게 뭐 개방적인 태도라고 해서 뭐가 참 어렵죠, 그죠? 개방적인 태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면접 현장에서. 근데 이 부분도 뭔가 경청하려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면접관이 질문 던졌을 때 어, 집중하는 느낌 있죠.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사람이 산만해 보이지가 않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음, 좀 뭐랄까요? 이 면접관이 면접자를 봤을 때 좀 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눈여겨보는 내용이니까 개방적인 태도라는 것은 오픈마인드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 호감을 살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어조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항상 오픈돼 있다. 마인드가 항상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관심 있는 몸짓, 또 뭐 시선 마주치기, 아이 컨택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면접관을 제대로 쳐다보면 굉장히 긴장이 돼서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아이 컨택이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뭐 아이 컨택이 사실 뭐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애인하고 아이 컨택은 좋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이 컨택하면 무슨 뭐 속된 말로 이렇게 싸움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색하다고 할까? 근데 면접의 현장에서 면접관의 아이 컨택을 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핵심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으면 아이 컨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 컨택을 일부러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선 마주치는 연습을 눈을 한 70% 보고요. 밑에 면접관의 인중이나 입을 한 30%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평소 때 하고 들어가고 얘기할 때도 그런 연습을 좀 하세요. 음, 네, 좋습니다. 자, 첫인상의 승부를 걸어라. 최초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렵죠, 사실. 첫인상을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음,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참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평소 때 습관을 음, 계속 신경을 쓰면서 유지를 하면요. 이게 또 첫인상이라는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뭐 얼굴에 근육이 몇만 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호감형으로 이미지가 보이게끔 항상 이게 평소 때 인식을 하고 다니면 이 근육 자체가 안 쓰던 근육들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첫인상 굉장히 힘든 얘기고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때 우리 연습을 좀 합시다.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 당연하고요. 그죠? 밝은 표정. 음, 그리고 질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조금 여유를 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요. 두 갈식으로 얘기하는 게 듣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라.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정말 면접을 보다 보면 제가 봐도 정말 전날 굉장히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라는 내지는 과연 이 회사에 저 힘들게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들어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나서 그냥 걸쳐먹기로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이런 식인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 열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 자세요. 걷는 거에 대한 자세부터. 서 있는 자세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걸음걸이 있죠, 걸음걸이. 그때부터 이제 사실 면접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세도,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평소 때도 이 걸음걸이에 대해서 이렇게 정자세로 어떤 올바른 걸음걸이, 내지는 이런 시선이라든가, 이런 허리의 어떤 음, 이런 중심이라든가 이런 게 흐트러져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세 있죠, 자세. 중요해요. 의자에 앉기 전까지 그 잠깐 걸어오는 그런 내용도 면접관의 눈에는 다 평가 요소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성적, 정량적, 객관적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 평가가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걸어올 때부터 가슴을 펴고 시선 정면하고 턱을 당기고 그죠? 당당한 자세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팔은 몸에 붙이고 팔을 헐렁헐렁 막 휘젓지 말고 또 손은 자연스럽게 양쪽 그 허리 바지선에 붙여서 그죠? 그 걸음 폭도 너무 벌리거나 너무 좁게 하지 마시고 나란히 그죠? 그래서 서 있을 때 의자에 앉기 전에 이런 자세를 해서 목례를 합니다. 목례를 하고 면접관분들께서 앉으세요 하고 나서 앉아서 이제 면접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히 또 의자에 앉아서 한 명당 대략 짧게는 뭐 10분, 길게는 뭐 20분까지 질의 면답, 질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도 중요해요. 어, 대부분 우리 학생들께서 장시간 공부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런 의자를 앉는 습관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거나 의자를 앉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면접장에 들어가셔서 일단 앉을 때 의자가 딱 의자에 앉는데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허리를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엉덩이를 깊숙하게 앉아요. 깊숙하게. 여기에 걸터 앉으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해서 꾸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걸터 앉지 말고 이 깊숙이 의자 끝까지 당겨서 앉으라고요. 그러면 허리 받치기도 편하고 또 긴장 또 받치고 있으니까 긴장도 풀어지고 좀 편안해집니다. 본인도. 그리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그죠? 상대방의 좀 인중이나 눈을 바라보고요. 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무릎을 딱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남성도 가볍게 이렇게 주먹을 무릎 위에 얹어서 자연스러워 보여야 됩니다. 이게 팔이 너무 이렇게 직각이 돼 버리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여성은 다리를 모으시고 음, 약간 기울인다는 게 여기 아시죠?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인다는 거. 남성은 다리를 어깨 넓이로 쩍볼 하시면 안 돼요. 지하철처럼 쩍볼 금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또 뭐
더러운 뭐 살이 좀 쪄서 다리가 두꺼우신 분들 쩍벌이 되는데 그거 그 순간만큼 좀 모으셔야 돼요. 남성분들도. 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면접 현장에서 이게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자, 잘 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그 인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뭐 우리나라는 참 그 아직도 그 상명 하복에 그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외국처럼 수평적이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그 상관을 모시고 이제 신입사원 막내로서 들어가면 다 이렇게 인사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면접을 봤을 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 현장에서는 보통 이게 보통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중례는 정말 뭐 기업 회장님이나 정말 뭐 높으신 분들을 향해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있는 정중례 이제 45도 정도 그죠? 굽히는 아주 깊숙한 인사법이고 목례 정도는 이거는 뭐 그죠?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그러니까 실제 면접 이제 입사를 하시고 기업 복도 등에서 자주 마주칠 때 선배님들이나 상사분들 자주 마주칠 때 목례 15도 정도로 가볍게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면접 현장에서 정중례를 하거나 목례를 하면 안 되겠죠. 보통례 정도로 30도 정도로 좀 숙이셔가지고 이렇게 단정해 보게끔 인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 영상 간단 재밌는 영상 면접 복장에 대한 영상 잠깐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사람인 면접에서 첫인상을 결정짓고 면접의 당락에도 영향을 주는 면접 복장. 하지만 우리가 아는 면접 복장에 수많은 오해들이 있다. 샅샅이 파헤쳐보는 면접 복장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면접 복장의 기본은 검은색 정장이다. 유관순 언니 코스프레는 그만, 맨인블랙도 그만. 사실 검정색 정장은 경직되고 답답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진남색 정장이 스마트한 이미지로 신뢰감을 주고 진회색 정장은 안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둘, 면접 복장도 유행을 따라가라. 최신 유행하는 트렌디한 스타일의 정장으로 면접관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 면접관은 대부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 보수적이라는 거. 깔끔하고 단정한 기본 스타일의 정장이 면접관의 눈에 드는 첫걸음. 셋, 남자들, 넥타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넥타이 그까이 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맨다고요? 안 돼! 자, 남자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 폭이 좁은 타이와 체크무늬 타이는 사람이 가벼워 보일 수 있어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요. 이렇게 튀는 색은 연한 색도 안 돼요, 안 돼. 너무 강하거나 약한 이미지를 줘서 면접관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요. 면접 넥타이의 대명사는 바로 네이비 바탕에 흰색과 와인색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넥타이. 딱 봐도 신뢰감이 팍팍 느껴지네요. 넷, 여자들의 스타킹색은 베이지색으로 통일해라. 여기서 문제. 이 지원자는 어떤 색 스타킹을 신어야 할까요? 정답은 두 번째.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타킹색이 가장 베스트라는 거. 피부색이 검은 사람 설마 없죠? 검은색 스타킹은 절대 안 돼요. 다섯, 저는 다리가 콤플렉스입니다. 치마 말고 바지 입으면 안 되나요? 여자분들 무조건 치마만 입어야 되는 줄 알았죠? 바지를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리가 너무 얇은 경우 바지를 입어 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커버할 수 있고요. 다리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도 바지를 입어 콤플렉스를 가릴 수 있다는 사실. 면접 복장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제 다 풀리셨나요? 면접관을 사로잡는 면접 복장으로 면접 한 방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자, 그리고 면접 복장에 대한 얘기인데 그 남성과 여성이 좀 나눠지죠. 그죠?
면접 복장에 대한 얘기도 지금 좀 전에 재밌는 영상 보셨죠? 음. 자, 세탁하지 않은 옷차림 남성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아요. 어, 뭐 누가 봐도 안 좋겠죠. 이거는 좀 성실하지 않다, 좀 치밀하지 않다, 준비성이 없다라는 내용까지 보여지거든요. 근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뭐 일부 스타트업이나 좀, 좀 젊은 들에 한해서 면접자들은 복장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바지는 입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뭐 이제 스페셜하게 따로따로 이제 기업마다 다른 거니까요. 음,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히 지저분한 구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공기업 같은 데는 아직까지 보수적이기 때문에 구두를 정말 반짝반짝하게 그날 비가 오거나 진흙탕이 있어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까지 운동화를 신고 면접 보기 직전에 갈아 신다거나 뭐 그런 내용의 어떤 좀 유도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상의가 좀 과도하게 노출이 돼서 더워서 더울 때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 액세서리는 다 이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탁하지 않은 옷차림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거 좀 무릎을 위로 가면 안 되고요. 무릎을 밑으로 좀 덮는 정도 내지는 뭐 정장 바지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요런 정도로 좀 면접 현장의 면접 패션에 대해서는 좀 이게 통상적으로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가급적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네, 기업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그때그때 여러분들께서 적용해서 입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시면 이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실제 면접 전에 우리가 대기를 하죠. 큰 기업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대기할 때도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CCTV나 거기 뭐 면접 대기할 때 그 진행 요원들 있거든요. 그 진행 요원들도 사실 면접관의 어떤 일종으로서 그 사람들도 평가 내용을 보고 한다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에는 가급적이면 그 대기할 때 옆에 지원자들하고 모르는 지원자들하고 잡담하거나 뭐 그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준비해둔 원고나 뭐 전공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대답할 내용들 적어서 조용히 앉아서 그거 보고 있고 옆 사람하고는 말을 가급적이면 상가하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면접 시작 전에 당일 도착하는 건 예의겠죠. 그죠? 그리고 목례 형태 인사 후에 입퇴실을 하시고요. 퇴실할 때도 가급적이면 목례를 하고 퇴실하는데 갈 때도 뭐 바로 뒤로 확 돌아가지 마시고 어, 뒷걸음으로 가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좀 섬세하게 좀 잘 한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보이게끔 면접 현장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좀 당당하고 좀 겸손해 보이는 느낌. 당당하지만 겸손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좋거든요. 음, 그래서 표준말을 좀 쓰려고 노력해 주시고 약간 지방 사투리에 대한 내용은 음, 조금 뭐랄까 지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아니고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면접관 측에서 어,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을 면접하면서 사투리를 너무 강하게 쓰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문하기도 뭐하고 시간 축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표준말을 쓰는 연습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고 항상 의자에 대해서 어, 잘 숙지를 하셔서 어, 정자세를 유지하면서 어, 의자에 앉는 자세를 연습하시라 그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면접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면접을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면접을 들어가시면요. 그 면접 현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 경직돼 있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실. 또 면접관 분들도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위기 회사에서는 뭐 편하게 볼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공채 시험은 수십 명, 수백 명, 뭐 수천 명까지 계속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면접관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운 좋게 아예 첫 타임으로 들어가서 면접 보면은 아주 뭐 상쾌한 기분을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후 타임 늦게 들어가면은 면접관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인사평가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평가하기가. 그래서 필요한 면접관들에게 그 질문에 맞지 않는 그 삼천포식의 그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인사평가가 아주 안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면접관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에 맞는 그 핵심 맞는 답변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거 사실 내가 모르는데 모르거든요, 잘. 사실 모른다기보다 좀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일단 둘러대는 거예요. 둘러대기식의 답변이 뭐냐면은 어떻게든 내가 이 회사를 입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든 늘려서 해야 되겠다. 옆에 지원자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뭐라도 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나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겠다는 그 오버를 하면서 동문서답의 답변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정말 내 그 질문에 답변을 내가 모르겠으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그런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둘러대기식 답변 또 내지는 답변이 아닌 걸 진짜 답변처럼 얘기해버리면 면접관은 그거 알면서도 면접 현장에서 여러분을 피드백 안 해주잖아요. 그냥 조용히 종이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면 이런 인원들은 이제 이선 현장에서 특히 안전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래처 큰 거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라든가 이런 실수를 숨기려고 그러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더 큰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질문 핵심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말하기 연습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뭐 은어도 쓰시고 그 정확한 발음이라든가 말하기 속도에 대해서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음, 좋은 발음과 그 정확한 좀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속도의 어떤 그런 말하기 연습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울을 보시거나 아니면 좀 핸드폰으로 좀 녹음을 하셔서 자기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발음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좀 이상하거나 내 발음을 내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 음, 면접관이 다대다 면접은 면접관 3명, 뭐 면접 지원자 4명 해가지고 여러 명이 보는데 만약에 면접관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또 면접 지원자가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근데 어, A라는 면접관 분께서 만약에 B라는 학생에게 질문했어요. 질문 이렇게 하죠. 그럼 B라는 지원자는 누구로 봐야 되죠? 질문을 주신 면접관을 봐야 되죠. 근데 이게 답변을 하다 보면 여기 B나 C에서 면접관님께서 뭐 듣는 척하면서 갑자기 B를 뭐 유심히 쳐다보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뭐 서류를 찾는 동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을 보시거나 뭐 의미 없는 행동을 등 하세요. 그럼 B가 이렇게 보다가 시선이 일로 옮아가거든요. 그러면 면접관 분은 이렇게 보시고 본인 시선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A 면접관을 주시하시고 집중을 한다는 어떤 제스처를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서 시선 처리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 입사 의지에 찬 눈빛이라고 해서 뭐 째려본다거나 막 뭐 이글이글 막 이글아이처럼 보인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사에 의지에 찬 눈빛이라는 거는 그 전날 너무 놀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주무시는지 아니면 눈을 떠 있는 건지 가만히 있는 건지 모를 정도였던 그런 내용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다크서클이 많다거나 아니면 막 흰자위가 막 노랗잖아요. 그런 부분 좀 피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입사의지 참 눈빛이. 자, 다음은 면접을 에서 현장에서 답변을 하실 때 항상 말씀드리죠. 두 갈식이 좋다고. 두 갈식이 답변. 그리고 나서 이유라든가 어떤 거기까 그 말씀을 두 갈식으로 결론을 말씀하기까지 프로세스를 이제 후발 설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해라. 그리고 논리적 전개를 따져라. 이 부분은 좀 먼저 글을 좀 쓰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대략 한 600자에서 700자 정도, A4 용지 반 정도 글을 쓰시는 연습하시고, 이 글을 쓰는 거를 많이 하시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형태가 습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글을 쓰는 내용을 그대로 입으로 옮기는 게 이제 면접으로 되면 그게 두 가지 형태로 어떤 논리성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습관도 되고 하니까 글을 좀 많이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면접에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 좀 재밌는 영상이니까 그 재미있게 마무리하시고 자, 파이팅입니다. 사람인 면접 망치는 치명적 실수 내가 기쁜마 오이 누구냐고 다른 데로 말 안 해? 네, 저는 임윤아입니다. 하위 하위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체력하나 자신있습니다. 기위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실패는 있지만 포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1위 죄송합니다.